안녕하세요. 역사가 뚫린다, 성경이 보인다. 역사 드라마로 읽는 성경. 계속해서 저희들 남북 분열왕국 시대의 제4기 아시리아 정복 시대 역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전 753년 여로보암 2세가 죽고 이제 주전 722년 이제 마지막 왕 호세아 때 수도 사마리아가 함락되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시기 아시리아 정복 시대. 자, 이미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이 시기는 이제 아시리아가 한 2000년 이상 된 그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시기라고 하는 신아시리아 위대한 팽창기가 시작된다. 이 시대를 개막한 사람이 바로 성경에도 언급되어 있는 디글랏 빌레셀 3세, 또 별명인 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등장한다. 자, 바로 이 시기는 바로 아시리아 정복 시대, 바로 이 시기에 북이스라엘에서는 살룸, 므나엠, 브가이아, 베가, 호세아로 이어지는 남유다는 아하스가 굉장히 오랫동안 28년 장기 통치하고, 그리고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시기에, 그 시기에 바로 히스기야는 주전 686년까지 통치하는데, 바로 그의 통치기 728년부터 686년까지 그의 통치기 중에 바로 722년 이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죠. 자,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복잡하죠. 이때 살룸이 스가랴,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이 스가랴를 죽이고, 스가랴 6개월 만에 암살당한다. 살룸도 이제 한 달 만에 암살당하고, 므나엠에 의해서. 자, 므나엠. 그리고 브가이아, 베가, 호세아로 이어지는데, 이 므나엠 때에 아시리아의 디글랏필레셀 3세가 침공하고, 이때 므나엠은 싸워보지도 않고 이제 항복한다. 그리고 천 달란트를 이제 바치게 되는 아시리아의 봉신국가가 되면서 독립을 이제 일종의 제후국으로 전락하죠. 자, 그런 가운데 그 아들 브가이아 때에 이 브가이아를 암살하고 이 베가가 이제 왕이 되는데, 이 베가는 이제 북이스라엘 국내에 이제 만연했던 이 반아시리아 정서를 등에 업고 왕이 되는데, 바로 이제 이전에 아합 왕이 했던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또 북쪽에는 아람, 남유다까지 끌어들이는 어떤 서부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아시리아에 대항하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았죠. 왜냐? 남쪽에 이 유다의 아하스 왕이 그 연합군에 가담하지 않았다. 자,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베가와 또 아람의 르신 연합군이 남유다의 아하스를 침공하는 이야기, 거기까지 이제 언급했습니다. 자, 그러한 상황, 아하스가 통치하던 그 시기에 이 유다는 북쪽에서는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그리고 서쪽에서는 블레셋이, 동쪽에서는 에돔이 사방에서 이렇게 침공해오는, 그래서 사실 북이스라엘보다 더 먼저 망하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시기였다. 이런 풍전등화,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그런 그 국난 위기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야하스 왕을 찾아가서 격려하고, 그런 가운데 놀라운 예언이 나온다는 거죠. 바로 구약시대에 가장 위대했던 예언, 동정녀 탄생의 예언, 바로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는 이 동정녀 탄생,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예언은 바로 이 아하스 통치기에 국가가 멸망 직전까지 가는 그런 상황에서 주어졌다. 하지만 아하스는 이제 이사야의 권면,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지금 쳐들어오는 저 베가와 르시는 먼지 나는 두 부직갱이, 연기 나는 부직갱이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하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고 결국 아시리아의 디글랏필레셀 3세에게 구조 요청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결국 이제 디글랏필레셀 3세는 출정을 하죠. 뭐 물론 이제 아하스의 구조 요청도 있었지만은 사실은 자기에 맞서서, 아시리아에 맞서서 감히 이 반기를 들고 연합군을 이제 형성한, 동맹을 형성한 이 아람과 그리고 북이스라엘, 여기를 이제 혼내주러, 본때를 보여주러 이제 침공합니다. 3년에 걸쳐서 침공하는데 주전 734년부터 732년까지 3년에 걸쳐서 매년 이제 출정을 한다. 주전 734년에 왔던 일정이 여기 나오죠. 주전 734년의 일정. 이때 타겟은 어디였는가? 바로 이 해변길을 따라서 쭉 내려와서 이 페니키아 지역에 있는 두로, 막고 이 지역들, 그리고 돌 거쳐가지고 어디로 가는가? 가사까지 가는 거예요. 가사. 이때 가사왕, 블레셋의 가사왕 한운은 이집트로 튀죠. 이집트로 도망갑니다. 그리고서 여기에 이 가사 여기가 이제 거의 뭐 이집트와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의 국경이었는데, 여기에 상주 수비대를 두면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과 이 이집트,
이집트의 동맹을 단절시킨다. 그러니까 이 지역, 레반트 지역의 이 국가들이 아시리아에 맞서서 이렇게 반란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그 뒷배가 누구였는가? 뒷배를 봐준 국가가 바로 애굽이었다. 물론 이 시기에 애굽은 굉장히 뭐 허약했지만, 뭐 썩어도 준치라는 말이 있죠. 한때 18왕조 투트모스 3세, 또 19왕조의 람세스 2세 때 엄청나게 잘 나갔던 그 이집트. 어쨌든 이 시기에 좀 뭐 종이 호랑이에 불과했지만 이집트도 아시리아에 감히 맞설 수는 없지만 어쨌든 뭐 아시리아를 빼면은 그래도 그나마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이 첫 출전 734년에 있었던 출정은 해변길을 따라와서 쭉 가사 여기에 수비대를 딱 상주 수비대를 두면서 이제 이런 그 커넥션 이집트와 팔레스타인 이 지역 간의 커넥션을 끊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듬해 또 출정합니다. 주전 733년 출정하는데 이번에 이제 타겟은 어디였는가? 주전 733년 이때 출정의 목표는 이제 이스라엘이었다. 이스라엘 쭉 해가지고 이온, 아벨, 마가 쭉쭉 해가지고 어때요? 긴네렛, 무기또 완전히 박살나는 것이죠.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어때요? 이스라엘이 초토화되는 상황에서 이때 반아시리아 전선 선봉에 섰던 누굽니까? 베가죠. 이 베가를 암살하고 누가 왕이 되는가? 마지막 왕이 되는 이제 호세아가 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호세아가 어때요? 딱 말을 갈아타고서 나는 친아시리아야. 그리고 이 베가를 딱 죽이기 위해서 왕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아시리아 디글랏 빌레셀 3세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제 눈에 이뻐 보이겠죠. 그래서 이때 이제 사실 멸망할 수 있었지만은 이때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이스라엘은 이제 멸망의 시간을 한 10년 정도 늦추게 되죠. 이때가 733년이고 멸망은 732년이니까 한 10년 정도 늦추게 된다. 자,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때 이 침공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영토는 이제 수도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이 사마리아 산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 뭐 무기또, 뭐 돌, 이 길라 이 땅 전부 이제 아시리아의 속주로 편입이 된다. 아시리아 영토로 편입이 된다. 과거, 불과 이제 한 세대 전만 해도 어때요? 여로보암 2세 때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바다까지 우리를 얘기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르는 엄청난 그 영토. 비록 남북이 나뉘었지만 이제 영토로 따지면은 솔로몬 시대의 영화를 그대로 회복했던 그런 시기가 불과 30년 전인 거예요. 근데 이게 한 세대 딱 지나가지고 결국 이제 북이스라엘은 수도 사마리아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빼앗기고 완전히 엄청난 또 이제 전쟁 배상금을 또 물러주게 되고 완전히 초토화되는 극빈국으로 이제 전락하게 되는 게 주전 733년 이때 있었던 출정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732년에 또 출정하죠. 732년 이때 출정의 목표는 어딘가? 732년 이때 출정의 타겟은 어디였는가? 바로 다메섹이었다. 아람 다메섹. 이 다메섹을 이제 공격을 하고 주변 이제 길라 땅 다 먹게 되면서 바로 이때 주전 732년 이때 출정에서 결국 아람이 멸망한다. 자, 아람이 멸망합니다. 바로 이 시기 아시리아가 3년에 걸쳐서 해마다 이제 거대 원정을 감행하던 이 시기에 이사야가 이제 사역을 하죠. 이사야가 이 기간에 혹여라도 유다가 이집트를 이제 의지하는 거, 이제 이집트를 비난하면서 이집트가 구원의 손길을 이제 뻗치리라고 믿는 이런 사람들을 이제 비웃고 조롱합니다. 실제로 이 시기 이집트는 이제 아주 굉장히 무력했던 24왕조였고, 이러한 그 이집트를 이제 조롱하고, 또 이집트를 이제 의지하는 이제 사람들을 이제 조롱하는 이야기가 이사야서 19장, 30장, 31장에 자세하게 이제 언급되어 있죠. 자, 결국 이때의 침공, 3년에 걸친 이때의 침공으로 인해서 아람이 멸망하고 북이스라엘은 수도 사마리아 산지를 중심으로 한 이제 핵심 지역을 빼고는 다 이제 영토를 빼앗긴다. 이때의 침공으로 인해서 바로 디글랏빌레셀 3세 때 아시리아의 영토로 이제 편입된 이 행정구역을 이제 보면요. 자, 이스라엘은 이제 수도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사마리아 산지 여기만 남게 되고 어때요? 이 지역 그리고 무기또 그리고 길르아 다 원래 이스라엘 영토였죠. 여기가 아시리아 영토로 속주로 편입이 된다. 자, 그리고 또 약간 다르게 돼 있죠. 여기는 이제 빗금이 돼 있고 이스라엘 원래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이때 침공으로 인해서 아시리아 영토로 편입된 지역이고요. 여기 이제 만수아테, 하맛, 수비테, 다메섹, 가르나임, 하우라 이 지역 점점점 되어 있는 이 지역들은 원래 아람 영토였는데 이제 이때 침공으로 인해서 바로 아시리아 영토로 편입된 지역입니다. 자, 바로 이 베가의 반아시리아 정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굉장히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되죠. 자, 뭐 이때 이제 이스라엘도 멸망할 수 있었지만은 바로 베가 반아시리아 전선 선봉에 섰던 베가를 죽이고 말을 딱 갈아타서 친아시리아로 말을 갈아탄 호세아, 이 호세아가 쿠데타를 하면서 멸망의 시간이 늦춰진다고 했죠. 하지만 그 시간도 이제 오래 가지 않습니다. 자, 또 이제 이 호세아가 또 판단 미스를 하는 겁니다. 이 호세아는 이제 사마리아 산지를 중심으로 한 작은 소국이자 봉신국의 제후였다. 자, 주전 727년에 디글랏 빌레셋 3세가 죽습니다. 727년에 디글랏 빌레셋 3세가 죽는다. 자, 그러니까 이제 호세아가 어떻게 하는가? 호세아가 이집트 왕, 당시 이집트의 왕,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는가? 소라고 나옵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역사에서는 24왕조의 테프낙테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테프낙테. 이 사람이 성경에 소라고 나오고, 바로 이제 사이스라고 하는 도시를 이제 중심으로 등장했다. 아주 무력한 왕조인데, 그 이집트의 그 왕 소를 의지해서 이제 아시리아에 조공 바치는 것을 거부합니다. 자, 디글랏빌레셋 3세가 죽고 나서 조공 바치는 걸 거부하죠. 자, 그런 가운데 아시리아도 위대한 왕 디글랏빌레셋 3세가 죽고 나서 잠시 이제 좀 주변 국가들이 약간 반란의 이제 그런 그 소민들이 막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그 뒤를 이었던 살만에셀 5세가 어떻게 하는가?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국가들을 다 이제 초토화시키고 나서 3년 후인 주전 724년에 마침내 이제 이스라엘을 혼내주러 옵니다. 이놈이 이제 어때요? 이제 아버지 디글랏빌레셋 3세가 딱 죽으니까 배신 때린 거 아니에요? 아시리아 충성맹세 해놓고 아버지가 죽으니까 이집트를 의지해서 반란을 일으켰다. 자, 그러니까 이때 출정을 한다. 주전 724년에 출정을 할 때, 자, 어떻게 하는가? 자, 이집트, 여기 이스라엘의 호세아는 어떻게 합니까? 호세아는 이제 그간 3년간에 밀린 그 조공을 이제 왕창 준비해가지고, 이 살만에셀 5세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화친을 제안하죠. 하지만 이 마중 나온 호세아를 이제 살만에셀 5세는 어떻게 하는가? 감금하고 그리고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한다. 그래서 수도 사마리아는 주전 724년부터 멸망하는 722년까지 3년간 왕도 없는 상태에서 놀랍게 무려 3년을 버틴다. 자, 이 사마리아를 수도로 딱 선택했던 오므리 왕조의 창건자인 이 오므리의 해안이 정말 빛나는 순간이죠. 자, 어찌됐든 북이스라엘은 원래 이런 나라였다. 왕이 감금된 상태, 왕이 없는 상태에서도 무려 3년을 버티는 금방 이제 항복하고 투항하지 않았다. 무려 3년을 버틴 이런 나라였는데, 자, 결국 이제 어쨌든 아시리아의 막강 화력 앞에 결국 무너지게 되죠. 자, 무너진 게 주전 722년인데 이 살만에셀 5세가 죽은 해가 또 722년이네요. 그리고 그 아들 사르곤 2세가 즉위하고, 그 사르곤 2세가 결국 사마리아의 그 승리의 깃발을 꽂은 사람은 사르곤 2세. 자, 바로 주전 722년 이때 살만에셀 5세가 죽고 사르곤 2세가 즉위했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사람은 이제 사르곤이라고 볼 수도 있고 살만에셀 5세라고도 볼 수 있죠. 자, 이때 이제 성경에 보면은 27,290명이 포로로 잡혀갔다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때 멸망당하는 그 시기에 그 기록이 열왕기하 17장 3절에서 6절, 이때 이제 호세아가 이집트 왕 소를 의지해 가지고 반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 언급되어 있다. 자, 이렇게 하면서 마침내 이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하고 이 시기 예루살렘 어때요? 여기가 이제 아시리아 영토로 편입된 겁니다. 세계 최대 제국으로 등장했던 이 아시리아에 맞서서 굉장히 작은 이제 이 예루살렘 수도로 한 유다가 이제 결국 아시리아에 맞서게 되는 정말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홀로서기 드라마가 히스기야가 통치하게 되는 이제 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유다 왕국 시대가 펼쳐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면서 간단하게 우리 아시리아 정복 시대를 살펴봤고요. 이 시기의 역사를 이제 간단하게 도표를 한번 정리해 볼 텐데, 자, 이 시기의 아시리아 역사, 또 이 시기의 북이스라엘 역사, 이 시기의 유다의 역사를 볼 텐데, 아시리아에는 이제 디글랏빌레셋 3세가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뒤를 이어서 이제 살만에셀 5세가 나온다. 이 디글랏빌레셋 3세가 이제 출정을 하죠. 3년을 거친 출정을 한다. 이때 이제 북이스라엘은 어때요? 베가
이때 이제 어때요? 문하임, 문하임이 있고 그 아들 브가이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베가가 통치를 한다. 베가 그리고 마지막은 호세아가 있죠. 자, 근데 바로 이제 이 베가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아람 왕 르신과 함께 베가 르신 이 베가는 이제 북이스라엘 왕이고 르신은 아람 왕이죠. 연합군이 아하스 남유다의 아하스 왕을 침공하죠. 자, 그걸 혼내주기 위해서 이제 드글라피레스 3세가 출정을 하는데 734년 733년, 732년, 3년에 걸친 출정에서 자, 결국 이 출정의 여파로 아람이 멸망한다. 아람이 멸망한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5년쯤 후에 727년에 죽죠. 디글라피레스 3세가 죽습니다. 자, 그러자 이 호세아는 어때요? 제각 이집트를 의지해서 반란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이 뒤를 이은 살면에서 5세가 결국 주변의 반란국들을 진압을 하고 3년 후 724년에 출정을 하죠. 살면 5세의 출정. 이때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다. 722년까지 3년간 북이스라엘은 이제 수도 사마리아가 포위되지만 불굴의 항전을 하죠. 어쨌든 그냥 싸움만 못해보고 그냥 무너졌던 나라하고는 굉장히 차원이 다르죠. 이때 남유다는 이제 우시야, 요담을 거쳐서 이제 아하스가 통치가 이어지죠. 아하스. 자, 그리고 뒤를 이어서 이제 누굽니까? 바로 히스기야가 왕이 된다. 히스기야. 자, 이렇게 하면서 아시리아 정복 시대와 관련된 역사를 도표로서 또 이렇게 간단히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아시리아와 국경을 마주대하고 유다가 이제 홀로 버티게 되는 유다 왕국 시대를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